TV조선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서 끌어내라는 첫 폭로를 하기 전 지인과 대화한 육성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정치권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지금부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놓고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곽 전 사령관에게 다스에디 민주당은 변호사 지원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 간첩단 사건 연루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서울중앙지검에 혼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변호사 의중이라 자신이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속 전에 3명의 변호사가 사임해 충격이 컸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직후부터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이 깊었고 국선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도 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곽 전 사령관을 만난 민주당 인사들은 변호사 소개를 제안했고 얼마 뒤 곽 전 사령관의 요청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 A씨를 소개했습니다. A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을 한 차례 만났지만 내란 사건이라 맡기 어렵다며 결국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변 소속의 A 변호사는 2023년 적발된 제주 간첩단 사건 연루자의 법률 대리를 맡으며 국정원 규탄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부의원은 아는 변호사가 A씨뿐이라 소개해준 거라며 A씨가 간첩단 사건을 맡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인에게 답답함을 토로하는 통화 당시 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엮겠단다는 말까지 꺼낸 만큼 심리적 압박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좀 기다려보자며 여러 차례 다독이는 지인에게 고민, 걱정, 복잡과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간 대화 맥락을 차정승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 딸의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전화로 그래서 딴 걸로 했어. 걱정에 눈물이 난다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라며 누군가로부터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선언이냐며 밑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만류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이어 내란죄를 언급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곽 전 사령관에게 지인이 다시 일단 좀 기다려보고 지켜보자고 당부했지만 여러 차례 한숨만 반복했습니다. 고민이다. 아들내미 딸내미 지금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나 그것도 걱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나 지금 심정이 좀 복잡해 죽겠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며 향후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고 지인은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이후 새벽까지 이어졌던 긴박했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 여단장급 지휘관에게 전화를 건 곽 전 사령관,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새벽 1시쯤 공관으로 달려간 간부들과 1시간 반 가까이 대책을 논의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도 이때 이미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저녁 지인과 통화를 마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자정쯤 이상현 1공수 여단장에게 전화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하들이 다치고 있다며 내일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란 취지의 언급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끝나고 다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상관의 눈물에 놀란 이 여단장은 특전사 주임원사에게 사령관의 심리 상태가 불안해 보이니 공관으로 가보라고 했고 새벽 1시쯤 주임원사와 방첩부대장이 공관에 모여 1시간 넘게 곽 전 사령관과 대책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의 증언을 들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그 자리에서도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참모들의 만류에도 곽 전 사령관이 출연을 결심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 오전 8시쯤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법무장교, 방첩 부대장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선 예상 질문을 10줄 정도 받아 적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유튜브를 찍은 김병지 의원과 통화했다는 얘기죠. 예, 사전에 요청 통화를 했고 예상 질문을 받았고. 김현태 단장은 국회에 나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연락해 같은 유튜브에 출연해달라고 제안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 이후 여권에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야당 압력에 오염됐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언론을 통해 자신에게 양심 선언을 요구한 건 민주당이 아니라 고교 동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은 언론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는데 이를 둘러싼 반응 정민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측 변호인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곽 전 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민주당 쪽이 아닌 고교 동기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내란죄로 엮겠다는 발언의 주체에 대해선 TV에 나오는 정치권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 측은 어제 TV조선의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며 구속된 곽 전 사령관에게 바로 물어볼 상황은 아니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여권의 공세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 측의 입장이 전해지자 회유 의혹은 헛개비 같은 주장이라며 엉터리 의혹을 쫓아 자충우돌하는 국민의힘 모습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선 말이 안 되는 황당한 해명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고교 동창이 양심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도 고교 동창이 있다는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해명이 계속 꼬이고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된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유와 겁박 사실을 계속 감추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심판에 직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야당의 탄핵 공작이 드러났다며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 육성이 담긴 녹취 공개에 정치권이 하루 종일 술렁이었습니다. 이번 녹취 논란의 파장과 선고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뉴스 더 코너에서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국회에서도 곽 전 사령관 녹취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 대변인 3명도 잇따라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여당 의원 10여 명도 SNS 등으로 잇따라 곽 전 사령관 녹취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부 잠재 대권 주자들까지 나서면서 여권은 그야말로 곽종근 녹취를 두고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여권에서 이렇게까지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은 두 가지 핵심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 그리고 바로 곽 전 사령관이 들었다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입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엇갈리면서 이 메모 신빙성을 두고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인데, 여기에 곽 전 사령관 진술까지 힘을 잃게 되면 야당의 내란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내란은 홍장원과 곽종근 두 사람이 만들어낸 유령이었다면서 두 기둥이 무너진 만큼 내란죄도 또 탄핵도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반응을 냈습니까?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간 뒤 이 보도 내용 자체를 반박하는 야당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발언을 놓고는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요. 양심 선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표현이지 위증을 교사하거나 회유를 한 게 아니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강요받은 정황은 진술 조작의 증거라는 여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다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회유 의혹을 주장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가 이뤄진 건 12월 5일이었고 자신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난 건 닷새 뒤인 10일이었는데 권 위원장이 자신까지 싸잡아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양심 선언을 하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면서 이 보도 내용을 반박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앞서 전해드렸는데 곽 전 사령관 쪽에서 해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심 선언이라는 말을 한 게 민주당 쪽이 아니다. 고교 동기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 말은 뭐 뉴스를 보고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까? 이 보도해드린 녹취를 살펴보면 이 곽 전 사령관은 얘들이 나를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앞에 대화에서 나온 발언, 즉 양심 선언하라고 한 주체가 곽 전 사령관의 고교 동기가 맞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의 얘들은 고교 동창으로 이해해야 맥락상 맞습니다. 그래서 곽 전 사령관 측의 해명이 명쾌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심 선언이라는 것과 엮겠단다라는 주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인데 곽 전 사령관 녹취 파장까지 외부 변수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각각 최종 변론기일 14일과 또 11일 뒤에 선고됐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다음 주 중이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탄핵 심판 일정에 더해 핵심 증인이었던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 진술과 관련한 논란이 불이 붙으면서 헌재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좀 양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긴 한데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또 지켜봐야겠군요.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